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 주제인 구글 애드워즈 리마케팅 활용하기 고급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리마케팅에 대한 간단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요. 한국에서 이제 막 시작한 동적 리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린 뒤에 작동 원리 및 설정에 대한 안내를 드린 뒤 오늘 세션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인 리마케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리마케팅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리마케팅이란 사이트를 방문했던 잠재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관심 기반의 타겟팅 방법을 칭하는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따로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그 사람들을 위한 광고를 만들어 타겟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십니다. 가장 먼저 리마케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내에 리마케팅 태그를 추가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은 원하시는 리마케팅 목록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목록을 캠페인에 적용하시게 되면 흔히 말하는 리마케팅을 타겟팅 방법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심 및 위치 기반 광고 정책을 준수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에 태그를 미리 삽입해 두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마케팅은 기기에 따라 혹은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현재 구글 내에서 활용 가능한 리마케팅 유형은 크게 4가지에 해당합니다. 표준 리마케팅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리마케팅으로서 사이트에 방문한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오늘 자세히 뒷부분에 소개해드릴 동적 리마케팅은 사용자가 조회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게재하는 리마케팅입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혹은 유튜브 채널이나 동영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앱 동영상 리마케팅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온라인 세미나 5강과 14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리마케팅인데요. 이미 온라인 세미나 12강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달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업데이트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애드워즈와 애널리틱스의 리마케팅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드워즈를 통한 표준 리마케팅이 단순히 사이트 방문 혹은 기간, 페이지를 기준으로 목록을 생성할 수 있다면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리마케팅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애널리틱스에 축적된 유입, 행동, 전환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령 유입 데이터를 사용해서 애널리틱스 리마케팅 목록을 만드신 광고주의 경우에는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만을 따로 떼어내서 목록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록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 사이트에 머물렀다거나 혹은 몇 페이지 이상을 열람했다거나 라는 조금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사이트를 방문했던 잠재 고객들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널리틱스 리마케팅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를 원래 거치셔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를 수정해야 하셨고 그 다음 계정을 연동하고 목록을 생성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셔야 했다면 최근
업그레이드 된 사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코드 수정은 하지 않으셔도 리마케팅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서 애널리틱스 내 리마케팅 목록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앞서 예고해 드렸던 동적 리마케팅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동적 리마케팅이란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리마케팅과 동적 광고가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리마케팅이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타겟팅 방법이었다면 여기에 동적 광고의 개념이 얹혀진 형태가 바로 동적 리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적 광고는 관련성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에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동적 리마케팅이란 정리해서 사이트 방문 사용자에게 그에게 관련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연동하며 동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동적 광고의 예가 아직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신발 광고를 보시면 가격과 신발의 이미지, 그리고 업체의 로고, 그리고 하단에는 그 외에 추천 제품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이 광고는 미리 구성된 템플릿 안에 로고와 이미지, 제품 이름, 가격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고 있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광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단 이미지 광고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광고 역시도 동적 광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적 리마케팅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용자에게 관련성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동적으로 게재하다 보니 훨씬 더 클릭률이라든지 전환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전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는 타겟팅 방법으로 동적 리마케팅은 알려져 있습니다. 동적 리마케팅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리마케팅에 비해서 전환율은 약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에 반해서 전환당 비용의 경우 약 6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분화된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데다가 고도화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다 보니 GDN의 활용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동적 리마케팅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세 번째 파트에서 동적 리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다면 마지막 파트인 네 번째 파트에서는 동적 리마케팅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적 리마케팅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태그, 피드, 동적 광고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리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태그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이 태그가 있어야만 목록 수집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리고 동적 리마케팅이 표준 리마케팅과 달리 갖는 강점 중에 하나인 동적 광고의 진행을 위해서는 광고 템플릿에 연동해서 함께 움직일 제품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가 한데 모여있는 일종의 제품 정보 바구니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피드라는 요소입니다.
아마 기존의 피드라는 개념에 노출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동적 리마케팅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피드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적 리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우선 사용자가 사이트 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열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1단계를 거친 뒤에는 2단계로 구글 애널리틱스 리마케팅 혹은 구글 애드워즈 리마케팅 태그가 사용자의 열람 내역을 태그에 기록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록된 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 정보 바구니, 즉 피드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럼 피드에서 적합한 제품 정보가 동적 광고 템플릿과 함께 연동이 되면서 GDN 내에서 광고를 보고 있는 사용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피드 내 제품을 광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태그와 피드가 함께 연동이 되어서 적절한 동적 광고를 만드는 것이 이 동적 리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피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매업과 호텔업이 사용할 수 있는 피드인 구글 머천트 센터나 호텔 프라이스 에즈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사용이 어려우십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피드가 바로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 비즈니스 데이터라는 피드입니다. 대부분의 제품군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업과 호텔을 비롯한 여러 광고주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피드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데이터 피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호텔, 항공, 지역산업, 여행, 소매업, 구인, 교육, 부동산, 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맞춤형으로 각 광고주에게 맞는 제품 피드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끝나셨다면 실제로 동적 리마케팅 캠페인을 설정해 보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동적 리마케팅 진행을 위해서는 각 피드에 맞는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피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뒤에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리마케팅 태그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드를 작성한 뒤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하시고요. 이렇게 태그와 피드가 정리된 뒤에는 동적 광고를 제작해서 실제로 제품 정보들이 들어갈 템플릿을 설정하는 것으로 캠페인 마무리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제가 데모 화면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캠페인 설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씩 차근히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서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애드워즈 화면으로 이동해서 동적 리마케팅 캠페인 생성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애드워즈 계정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캠페인 탭을 눌러서 아래쪽에 플러스 캠페인이라고 된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세 번째 옵션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만 이란 유형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옵션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진행할 유형은 리마케팅이기 때문에 유형은 리마케팅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캠페인 이름은 동적 리마케팅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동적 광고 사용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실 텐데요.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체크박스를 해주셔야 하고 동적 리마케팅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비즈니스 유형을 선택하는 옵션이 나타날 텐데요. 눌러보시면
앞서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9가지의 비즈니스 유형이 쭉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일자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래쪽에 리마케팅 설정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피드와 태그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송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피드 만들기라는 창이 보이실 텐데요. 수신란에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시면 아래쪽에 계속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피드 지침을 받은 뒤에는 태그에 대한 지침을 받는 화면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애드워즈 리마케팅 태그가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 리마케팅 태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위쪽에 해당 옵션을 눌러보시면 설정 안내로 이동하는 링크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애널리틱스 태그에 대한 안내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모든 지침 발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렇게 동적 리마케팅 진행을 위해 생성된 목록이 쭉 보이실 텐데요. 전환 이탈자라든지 과거에 전환한 사용자라든지 리마케팅 진행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캠페인으로 돌아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로 피드를 선택하라는 옵션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된 일자리 1이라는 피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적절한 일일 예산을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광고 그룹의 이름과 광고 그룹의 최대 CPC 입찰가를 정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인기 상품 목록이라고 정하고 광고 그룹 입찰가는 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광고 그룹에 사용할 리마케팅 목록을 선택하라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설정을 거쳤기 때문에 5가지의 동적 리마케팅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으시다면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동적 리마케팅의 또 다른 요소였던 동적 광고를 제작하라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동적 광고 제작은 태그 작성과 피드 업로드에 대한 안내를 끝낸 뒤에 마지막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광고 작성 건너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동적 리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이 생성된 게 보이실 텐데요. 캠페인 생성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태그 작성과 피드 업로드라는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잠시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캠페인 생성을 마치신 뒤에는 태그 삽입과 피드 작성 및 업로드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그를 삽입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리마케팅과 달리 동적 리마케팅은 태그 앞쪽에 맞춤형 변수를 설정하신 태그를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태그 삽입 시에는 맞춤 변수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맞춤 변수 설정을 위해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공유 라이브러리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잠재 고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생성해뒀던 동적 리마케팅 목록이 쭉 보이실 텐데요. 우측 상단에서 태그를 우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태그 세부 정보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첫 번째 옵션으로 리마케팅 태그 및 지침 보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두 번째 줄에 삽입 가이드에서 비즈니스 유형별 맞춤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라는 그 문장이 보이실 거고요. 삽입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쭉 화면을 내리다 보면 사이트에 동적 리마케팅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이라는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아래와 같이 맞춤 매개 변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맞춤 매개 변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선택했었던 취업 정보, 일자리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별표가 붙은 잡 아이디와 같은 것들은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맞춤 매개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개 변수들을 넣은 뒤에 사이트에 태그를 삽입하시는 걸로 태그 업로드는 완료가 되시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피드 업로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피드 업로드 역시 공유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가능하신데요. 다섯 번째 메뉴인 비즈니스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기존에 생성되었던 피드들이 쭉 보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동적 디스플레이 광고 피드라는 저의 제품 정보를 넣을 피드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애드워즈 화면상에 보시면 플러스 항목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상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저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상품의 개수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일괄 업로드 역시 가능하신데요. 이 부분은 도움말 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동적 리마케팅 상품 피드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보시면 동적 디스플레이 광고 피드 만들기라는 도움말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아래로 이동을 해보시면 각 피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취업 정보를 선택해서 취업 정보 피드 템플릿이라는 CSV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CSV 템플릿에 맞춰서 제품 정보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시게 되면 이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애드워즈로 돌아가셔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시트 업로드라는 메뉴를 고르신 뒤에 파일을 검색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피드 작성 및 업로드 역시 완료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태그와 피드에 대한 작업을 모두 끝내시면 동적 리마케팅 설정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동적 광고를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번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 온라인 캠페인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동적 리마케팅이라는 캠페인을 클릭한 뒤 오른쪽 화면에서 광고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플러스 광고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세 번째 옵션에서 광고 갤러리라는 옵션이 보이실 텐데요. 광고 갤러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사용할 동적 광고를 선택하신 뒤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동적 광고의 종류는 크게 이미지 광고와 텍스트 광고가 있는데요. 원하시는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GDN의 경우 이미지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광고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이 쭉 여러 개 나타나게 되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원하시는 레이아웃이 있다면 그 특정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 레이아웃들이 랜덤하게 선택되었으면 하시는 경우는 기본 레이아웃 자동 선택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로고, 광고 제목, 그리고 버튼과 같이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작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로고를 포함하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로고를 포함하지 마세요 라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로고를 넣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미지 선택을 눌러서 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선택사항들이 쭉 나오실 텐데요. 광고 제목을 입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제목을 넣기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넣지 않으셔도 무관하십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선택사항은 바로 버튼인데요. 이렇게 광고에 버튼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들어갈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아래쪽에 표시 URL과 방문 페이지 URL을 넣으신 뒤에 광고를 저장해 주시는 것으로 동적 광고 생성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및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광고 생성이 모두 완료됩니다. 뒤로 돌아가서요. 텍스트 광고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표시 URL과 방문 페이지를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에 혹시 원하신다면 광고주 이름 역시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적 광고까지 생성을 완료하시게 되면 이 광고 탭에 이미지 혹은 텍스트 광고가 쭉 보이게 되시는데요. 태그와 피드 업로드가 잘 되셨다면 무리 없이 바로 캠페인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네, 이번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글 애드워즈 리마케팅 고급 기능을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채널로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연락하시는 방법은 애드워즈에 로그인 하신 뒤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도움말 메뉴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채팅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이외 시간에는 이메일로도 언제든지 문의를 주실 수 있으며 저 역시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질문을 받기 위해 카메라 전환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